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실패를 맛봤으니까 다시 수술을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구형구축, 단단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위치가 뭐 너무 처졌거나 윗볼록이 있거나 너무 퍼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딱 한 가지거든요. 문제는 피막인데, 우리 몸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얘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생겨요. 그게 피막인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유방 보형물뿐만 아니고 코에 실리콘으로도 피막이 생기고, 우리 몸에는 이물질 들어오면 피막이 생기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피막 자체가 아주 얇게 생기면 촉감이 좋은 건데, 너무 과도하게 두껍게 생기게 되면 촉감이 단단해지고 결국에 모양도 변형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구형구축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구축이 없더라도 처음에 보형물이 제 위치에 들어가 있었는데 뭐 환자분 체형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그 보형물 무게를 감당을 못해서 피막이 아래쪽에 생성이 되게 되면 밑빠짐이나 뭐 처짐이 생길 수 있고, 또 피막이 완성되기 전에 너무 과도하게 가슴을 모으거나 너무 올리게 되면 입볼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가슴이 가운데를 몰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새가슴 같은 경우는 체형 자체가 이렇게 이 가운데가 넓기 때문에 자꾸 보형물이 밖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피막이 완성이 되는 게, 물론 초기 피막은 수술하고 한두 달이면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게 안정감 있게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리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수술하고 한 달째, 두 달째는 굉장히 모양이 만족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뭔가 틀어지는 경우가, 그게 이제 환자분 체형이라든가 브래지어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수가 있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1년까지는 계속해서 환자분 오시게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불알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아예 불알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 맞춰서 계속 관리를 해서 1년째 그 피막의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되겠죠.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결국엔 재수술도 그 피막을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위치로 돌릴 것이냐가 핵심이 되는 거지. 피막 100% 제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이거 같은데, 이게 사실 정답이 없죠. 피막을 100%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뭐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제 피막을 다 남기고 새로운 공간에 보형물을 넣어서 교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100% 제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말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이거는 피막을 잘 다룬다는 게 중요한 건, 일단 피막이 어떻게 생기는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피막 위치라든가 모양, 두께가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이제 구형구축이다 그러면 피막이 너무 두꺼워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피막을 다 100% 제거를 하고 새로 보형물 넣는 걸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피막을 다 제거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술 중에 이제 피막만 제거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의 이제 조직도 좀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출혈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구축을 다시 또 재발을 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생길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아주 피막이 두껍지 않는 이상은 아예 피막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기존의 피막은 그대로 놔두고 수술하게 되면 훨씬 이제 환자분에 대한 부담이 적고, 수술 후에 구축의 재발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고, 또 이제 피막의 위치 이상 때문에 하는 경우에도 대표적인 게 이제 밑빠짐. 밑으로 빠졌을 때 예전에는 그 뭐 찝기라고 해서 그 피막의 일부를 꼬매서 올려주고 이런 시술들 많이 했는데, 사실은 효과적이지 못해요. 이게 꼬매도 이 보형물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밑에 빠져있는 피막만 그쪽을 꼬매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수술해주면 훨씬 그 재발이 적게 될 수 있거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가지고 피막의 뭐 일부를 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옵션들은 있어요. 잘 다룬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수술하는 게 잘 다룬다는 의미겠죠. 네.
피막은 뭐 꼭 제거할 이유가 없죠. 이 피막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흉터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수술을 했는데 뭐 모양도 잘 잡혔고 구축도 안 와서, 그러면 그 보형물을 평생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피막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피막 자체가 뭐 건강에 해가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막은 뭐 굳이 꼭 제거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이슈가 나타난 이유가 이제 일부 보형물, 엘레간사 보형물에서 뭐 희귀암이 생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안해하고 하는데, 사실은 엘레간사 보형물에서 생기는 그 희귀암 자체도 말 그대로 정말 희귀암이기 때문에 그 피막에서 암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 동양에는 굉장히 드물거든. 그래서 뭐 굳이 그런 위험 때문에 피막을 제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재수술을 해서 뭐 피막의 위치를 조정을 했거나 새로운 공간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피막이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수술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 그 위치를 유지하는 안정된 피막이 완성될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수술 후에도 1년까지 쭉 꾸준히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우리가 형태를 보고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야지 되는 거지, 아, 내가 재수술을 해서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놨으니까 이대로 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1년까지는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실패를 맛봤으니까 다시 수술을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수술을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도 중요하지만 너무 환자분 체형에 맞지 않는 과도하게 크거나 또는 너무 작거나 하는 보형물을 써서도 안 될 거고, 어쨌든 이게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수술했을 때는 평생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보형물이라든가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해야겠지. 잘하냐고? 잘해. 내가 뭐 다른 사람 수술한 걸 안 봤기 때문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피막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다.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